자, 2019년 1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료과학 첫 번째 문제는 5번입니다. 아마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 문제 볼게요. 자, 먼저 허용 굽힘 응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자유단에서 또 250mm의 지점의 두께, 그 말은 즉 이때의 모멘트를 구하라는 거겠죠. 허용 굽힘 응력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조건을 보니까 보의 단면의 두께는 변한대요. 근데 일정한 폭을 갖는 직사각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정확히 어떤 보인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굽힘 응력을 가지고 요걸 이제 구한다는 생각이 딱 들었으면은 바로 문제를 시그마 b는 z분의 m 그리고 이 보의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요 250mm의 지점에서 모멘트 값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아마 단면에 보의 모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폭은 일정하고 이 높이가 지금 오른쪽 끝에서 본 거고 요 왼쪽 끝으로 이제 갈수록 이게 좀 두꺼워지겠죠. 보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모멘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M250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힘의 해석부터 한다. 반력이 힘이 P겠고 그리고 반력 모멘트가 PL이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전달력 선도를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자, 색을 좀 바꿔서 할까요? 자, 왼쪽 고정이 돼 있고 지금 반력이 P니까 위에 P만큼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별다른 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쭉 갔다가 밑으로 P가 작용을 하니까 똑같이 밑으로 P만큼 작용해서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SFD 전달력 선도예요.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BMD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왼쪽 고정이고 모멘트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여기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딱 PL, 마이너스 PL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SFD 플러스, 그러니까 요 오른쪽 상방으로 가다가 여기서 0으로 떨어진다. 요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50mm 지점에서니까 340분의 250 곱하기 PL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 구하신 게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면 750Nm가 됐고 이걸 가지고 허용 굽힘 응력을 가지고 이제 굽힘 응력을 계산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H가 있죠. 단면 계수항에. 그래서 솔브 기능으로 풀어 보시면은 34mm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 한 번만 이게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재료과학 두 번째 문제는 14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자, 문제에서 트러스에 저장되는 탄성 에너지를 물어봤는데 A씨에 아니면 혹은 B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물어봤네요. 그래서 처음에 탄성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2분의 1 P 람다 델타 그리고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직 응력 수직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람다는 A 2분의 PL 그래서 2A 2분의 P 제곱 L이다. 먼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지금 L은 알아요. E도 알고 A도 알아요. 근데 지금 P를 모르죠. P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이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 힘의 평형이 지금 이루어져 있죠. 이거를 정확히 딱 캐치를 하셨으면은 바로 라미의 정리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자, 라미의 정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도죠. 요 세 개의 힘의 사이에 각도를 구하면 라미의 정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5, 4, 3이겠죠?
이걸 이제 아크탄젠트를 쓰던 뭐 탄젠트 세타의 솔브 기능을 쓰던 해서 각도를 구하시고, 나머지 뭐 여기도 5, 4, 3이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도 구하시고 하시면은 힘의 사이각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을 모두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PAC와 PBC를 구할 수가 있고, 뭐 이제 탄성 에너지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2A분의 PL 해서 답을 구하시면은 158.75kJ이 됩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풀기에는 약간 시간적으로나 뭐 이런 어려운 뭐 난이도적으로나 좀 벅찰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뭔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넘기고 다음 문제 푸세요. 그리고 100번까지 빨리 풀고 와서 그 다음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나마 좀 부담이 적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재료학 세 번째 문제는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보니까 B점에서의 회전각을 물어봤죠. 요 끝점에서의 회전각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의 좀 힘의 구성이 좀 특이해요. 지금 오른쪽 끝에는 집중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왼쪽에는 지금 분포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뭐 전체 다도 아니고 지금 60cm만 딱 나왔단 말이죠. 뭐 면적 모멘트법 아니면 뭐 직접 전단력 선도를 그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중첩법이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뭐냐면 중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왼쪽에는 분포하중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세타는 중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보에서의 집중하중을 구했을 때의 세타 1과 이 보에서의, 자, 요 분포하중만 받는 보에서의 세타 2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중첩법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보의 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거저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중 먼저 P에 대한 처짐각 세타 1을 구하실 때는 집중하중의 보, 외팔보 하면은 2I분의 PL 제곱이죠. 그 다음에 분포하중 Q에 대한 처짐각을 구할 때가 문제인데, 자, 밑에 그림 볼까요? 자, 여기서 0.6cm만 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밑에는, 옆에는 없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세타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옆으로 연장이 되어 있으면은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도 똑같이 세타예요. 이 구간은 지금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아무튼 분포하중 Q에 의한 처짐각은 여기서 그냥 구하시면 되고, 해서 6EI분의 오메가 L 3승인데 여기서는 Q로 주어졌으니까 Q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세타 토탈 같은 경우에는 세타 1, 세타 2 그냥 더하면 되고, EI를 밖으로 좀 복잡하니까 빼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답은 EI분의 684번이 됩니다. 자, 만약에 회전각이 아니라 델타를 구하라고,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P에 의한 델타량, 여기까지의 델타량 플러스 요 세타에 의한 델타량의 요 각도 구하시고, 여기까지의 추가 델타량을 구하신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해서 델타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은 총 델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재료역학 네 번째 문제는 17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2019년 1회 재료역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데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에 뭐 기출문제로 따지자면은 기출문제에 4개 정도 혹은 3개를 섞어놓은 한 문제로 섞어놓은 문제라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정확하게 풀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제대로 푼 사람 극히 드물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분포하중이 이렇게 보니까 단순 지지부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오메가는 안 주어져 있네. 자, 보의 최대 구피 목력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최대 구피 목력 공식 Z분의 Mmax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최대 전다 능력을 물어봤단 말이죠. 구피 목력도 아니고 전다 능력 타우. 자, 타우는 IB분의 VQ 혹은 이게 지금 원형 단면이죠. 그래서 3A분의 4Vma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오메가를 몰라요. 구해야 되죠. 자, Vmax 모릅니다. 그래서 타우 전다 능력, 최대 전다 능력도 몰라요. Mmax도 몰라요. 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먼저 타우 맥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Vmax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단력의 최대값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SFD 지금 그려보시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단순 지지보죠. 그래서 여기 반력이 오메가 L로 딱 있으면은 반력은 2분의 오메가 L, 여기도 반력이 2분의 오메가 L일 겁니다. 그러면은 SFD 딱 그려보셨을 때 위로 2분의 오메가 L,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위로 다시 2분의 오메가 L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내려오겠죠. Vmax는 그냥 2분의 오메가 L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메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서 구하느냐 보니까 Mmax를 구해서 요 시그마 B, 그러니까 최대 전다 능력과 최대 구피 능력과 같다는 걸로 요 오메가를 또 구해야겠죠. 그러면 SFD가 또 BMD가 또 필요할 겁니다. 자, 단순 지지보에서 BM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이 되고, 요 값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오메가 L 제곱입니다. 이 값이 모멘트 맥스 값이고 정확하게 요 중앙에서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모멘트 맥스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오메가를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또 이 단위 장난을 쳐놨어요. 자, 센티미터 제곱,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을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로 바꾸려면은 이게 센티미터가 100cm가 1m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줘야 파스칼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항은 8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고, 이 오른쪽 항은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 3승, 그리고 8분의 오메가 L 제곱해서 오메가를 구하시면은 55.535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다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Vmax를 구하시면은 2분의 오메가 L,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보시면은 타우 맥스가 15.583 kPa이 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굳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냈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아마 좀 출제자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범 삼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재료학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이제 연력학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